이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형과 르샤틀리의 원리 이번 시간에 한 시간 할 차례인데요. 평형과 르샤틀리의 원리는 가역성을 가진 화학 반응에 관한 원리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가역성을 가진다 할 때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A와 B라는 반응물이 만나서 C와 D라는 생성물, 여기가 반응물이 되고 여기가 생성물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은 있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반응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이 여차하면 역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성을 가졌다.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화학 반응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자, 이거 지우고, 화학 반응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물질의 농도가, 여기가 이제 생성물, 여기가 반응물,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물질의 농도가 이와는 반대인 역반응에서 반응물질을 생성하는 생성물질의 농도와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는 이 반응이 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할 때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도 하고 생성물이 반응물로 오기도 해서 반응물질의 농도와 생성물질의 농도와 균형, 즉 여기서 중요한 물질은 반응물질의 농도가 생성하는 생성물질의 농도와야 무엇을 이루었다?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를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평형에 도달하는 평형에 있는 반응은 평형을 방해하는 힘이나 요인의 효과를 적게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즉 어느 이 A와 B라는 물질의 농도와 C라는 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잠시 또 지울게요. 너무 아래쪽에 이걸 했구나. 자, A와 B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겠어요? 평형 상태에 있다가 A와 B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쪽 반응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진행하게 되고 C와 D의 농도가 증가할 때는 요 반응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이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해. 르 샤틀리의 원리라는 것은 평형에 있는 반응은 평형을 방해하는 힘. 예를 들어서 뭐겠어요? 평형을 방해하는 힘. 한쪽의 농도의 증가. 누군가가 더 넣은 거야. 어떤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증가. 누군가가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해서 원래 반응물과 생성물이 서로 이루고 있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깨지면 이게 이제 평형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평형을 찾아갈 때까지 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B 농도가 증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생성물의 농도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만일에 뜻하지 않게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를 했다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될 수 있는 왼쪽 방향으로의 반응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상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평형에 있는 반응에서는 사실 평형상수식이라는 평형상수 K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형상수식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적어 볼게요. 자, K 평형상수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평형상수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머 제가 가리네요. 슉 이래야 되나? 자,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자, 평형상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부릅니다. 평형상수는 온도의 함수예요. 왜? 반응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일어나는가가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K는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분모에 평형 상태에 있는 각 화학종의 농도, 즉 이렇게 계산된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몰 농도를 의미해요. 몰 퍼 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죠? 이건 몰 농도에 해당하는데, 분모에는 반응물질의 각각의 농도, 반응물질 각각의 몰 농도에 무엇이다? 곱, 여사의 곱하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분자에는 생성물의 몰 농도에 곱이 되는 거지. 생성물의 몰 농도에 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형상수라는 것이 반응물질의 반응물질의 각각의 몰 농도를 서로 곱한 것뿐에 생성물질의 각각의 몰 농도를 서로 곱한 것으로 이렇게 평형상수를 K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는 주어진 온도에 따른 상수예요. 네. 자, 주어진 온도에 따른 말 그대로 평형상수거든요. 평형상수. 그러면 이 평형상수 K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일에 4개의 물질 중 A, B, C, D 4개의 물질 중에 어느 한 물질에 띄어쓰기를 해야겠구나. 어느 한 물질의 농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변하면 다른 모든 물질의 농도도 변해야 K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농도도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뭐 A 앞에 1몰, B 앞에도 1몰, C 앞에도 1몰, D 앞에도 1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앞에 각 반응에 참여하는 각 물질의 몰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자, 제가 잠시 사라질게요. 마우스 어디 있니?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A, B, C, D가 각 반응에 참여하는 각 물질의 몰수일 경우에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량작용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질량작용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래서 평형가르 샤틀리에 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자, 다시 나타날게요. 마우스 어딨니? 자, 평형가르 샤틀리에 원리로부터 우리는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을 이룰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이 평형을 이루는 농도,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요인이 가해졌을 때 평형을 이루는 쪽으로 반응이 작용한다는 것이 르 샤틀리에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평형에 있는 반응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평형상수를 우리가 배웠고, 이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의 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만일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몰비가 또 있다면 질량작용 법칙에 의해서 평형상수식은 A라는 물질의 농도의 몰수의 A승, B라는 물질의 몰수 중에 B승,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알았죠. 자, 그래서 이 평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균일 화학 평형계와 불균일 화학 평형계로 화학 평형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하는 건데,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균일 화학 평형계는 우리가 homogeneous chemical equilibria 이렇게 부릅니다. 이마에 주름.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반응물질들과 생성물질들이 같은 물리적 페이스에 있을 때, 같은 물리적 페이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가 녹아 있으면 똑같이 니도 녹아 있든지, 내가 녹아 있는데 니는 왜 고체고, 뭐 이럴 때는 다른 물리적 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리적 상태에 있는 평형계, 뭐 다 녹아 있으면 다 녹아 있는 거야. 평형계를 우리는 균일 화학 평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제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물에 용해된 물질들 간의 반응, 물에 용해된 물질들 간의 반응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기체들 사이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균일화학 평형계라고 부른다. 다 녹아있는 것들끼리 반응을 하거나, 다 기체들 것끼리 반응을 하거나. 근데 불균일화학 평형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펜으로 바꿀게요. 하나는 녹아있는데 하나는 아닌 거야. 그래서 둘 이상의 물리적 상에 있는 물질들의 평형계를 의미합니다. 물질들의 평형계.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지냐면, 기액 용해도에 의한 평형. 기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간다든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된다든지, 증발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용해도에 의해서 반응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혹은 고액, 여러분 설탕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고액 용해도에 의한 평형.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K는 반응 상수식에 이렇게 있을 때, 반응물이 사실상 고체 하나라면 요 안에 있는 게 고체의 몰 농도일 수도 있고, 요거는 액체일 수도 있고, 액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균일 화학 평형계에서 이것도 녹아있고 이것도 녹아있고 이것도 녹아있고 이것도 녹아있겠지만, 불균일 화학 평형에서는 이것이 고체일 수도 있고 이것이 고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건 참고로 어디까지나 평형상수 K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온화라는 걸 알아볼게요. 이러면서 슬슬 우리는 pH 이론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온화는 아레니우스 이론에 의해서 모든 산염기 그리고 염들이 물에 용해되면 이온으로 해리가 되게 되는데,
다양한 화합물이 그것의 전도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물질의 해리 혹은 이온화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산과 강염기, 약산과 양염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물에 해리되면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 이온을 마음껏 내놓는 것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H 플러스 이온을 다 내놓는 것을 강산이라 했고 조금만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것을 약산이라고 불렀었어요. 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온으로 해리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이온으로 해리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물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살짝만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세트산이 이렇게 녹아 있으면 CH3COOH 이런 식으로도 존재하고 CH3COO 마이너스 이온으로 그리고 H 플러스 이온으로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 그죠? 자, 그렇다는 사실을 잠시 알아두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연 물은 해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해리합니다. 즉, 한 컵이 이렇게 있을 때 ppL인가? 네. 자, 이렇게 한 병에 물이 있을 때 이 안에는 H2O도 존재하고 H 플러스 이온도 존재하고 OH 마이너스 이온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pH 농도를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용액계에서 물의 이제 이온 곱이라고 불리는 이온 프로덕트라고 화학 교과서에 나오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온 곱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수용액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형관계에 해당합니다. 물의 평형관계는 물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해리될 때 물의 이온화 상수를 우리는 물의 이온 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형광펜으로 바꿔서 물이 수소이온과 양성자 이온, 수산이온에 해리되는 상황에서의 평형상수를 의미하죠. 그죠? 네.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알아볼게요. 자, 펜으로 바꾸고. 자, 물 H2O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합니다. 그런데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요런 방향으로도 반응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리되는 반응은 이 방향이겠지. 그지? 그런데 그의 역반응으로 해리되었다가도 그것의 양과 평형에 따라서 평형 상태에 따라서 누구의 원리에 의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 다시 H2O 이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H 플러스 이온을 우리는 양성자라 부릅니다. 대단히 작은 입자로 양전하가 크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나 부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용액 중에 물 분자에 쉽게 부착해서 요걸 형성합니다. 네. H2O에다가 H 플러스 이온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요걸 형성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이드로늄 이온 양성자라서 양전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배고파 어느 것에나 부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
물 분자에 쉽게 부착합니다. 쉽게 붙어. 그래서 무엇을 형성한다고? 하이드로늄이온. 이것이 뭐다? 이름이 하이드로늄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이드로늄이온은 사실 물 분자와 반응해서 또 다른 창물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요.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한번. 그렇지만 일반적인 식은 역시나 요거예요. 물속에서 이런 반응도 일어나고 이런 반응도 일어나겠지만 일반화된 식은 역시나 요겁니다. 요거. 역시 가장 일반적인 물 안에서의 그 물의 거동에 대한 반응식은 역시 요거. 네, 요 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의 이온곱, 즉 이온화 상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4라는 굉장히 신비로운 수가 등장하게 되죠.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사실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이 수치는 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한 물의 다른 그런 어떤 산이나 H 플러스 이온이나 염기 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물질의 유입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수용액 중에 모든 H 플러스 이온과 모든 OH 마이너스 이온을 포함하게 다 포괄해서 나타낸 농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수용액 중에 모든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이렇게 분자에 표현하게 됩니다. H2. 그래서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항상 무엇을 이룬다? 요 값을 이룬다는 거지. 근데 이 값이 봐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4승이나 돼. 굉장히 다루기 상그러운 숫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로렌슨이라는 사람이 pH 이론을 창시하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곱 KW 이게 뭐라고? 물의 이온곱이라는 거죠. 물의 이온곱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왜냐하면 이게 거의 1이기 때문에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 물의 이온곱에 H 플러스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 OH 마이너스 이온은 수산화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의 농도를 가져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인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결론을 계상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몰 농도로 나타내기에는 그렇게 편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려 1909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 구한 말이다. 1909년에 소렌슨에 의해서 음의 로그로 취하여 pH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음의 로그로 취하면은 이게 1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pH 0은 pH가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로그 1이 0이 되어 버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1몰일 때,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마이너스 14승 몰일 때, 10의 마이너스 14승 몰일 때 pH는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의 반대인 경우에는 14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죠? 무조건 H 플러스 이온의 음의 로그를 취한 것.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뭐분의 1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pH는 로그에 H 플러스 이온의 농도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사실상 이러한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pH와 pOH를 합하면 14가 되어야 해요. 왜? 물의 이온곱이 10의 마이너스 14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pH는 14에서 pOH를 뺀 것과 같아요. 이것을 활용하는 계산 문제가 왕왕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쓰면은 14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로그의 이제 OH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14의 플러스 로그에 플러스 로그 OH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어딨니?